나 여기 앉은 줄 알았어. 와 지금 나? 안녕하세요. 안 먹고 있어. 뭐야? 또? 뭐해? 근데 왜 방학에서 따라해요? 하면서 좋아해. 재밌어. 별로 안 재밌는데. 재밌어? 봐봐요, 민지는. 좋아하는 좋아하니까요. 그치, 민지야, 그런 거 같으니까. 거짓말. 좋아해요. 완전 열정적이게 좋아해요. 자, 깔끔한 답변 다시 볼게요. 물의 비열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래의 비열은 0.19였죠. 그 다음에 세개는 전개만 10페이지. 다 안 맞췄죠? 뭐 하는 아까 맞췄습니다. 페이지에 1번.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온도. 측정하는 것을 온도라고 하고요. 이것을 변하게 하는 원인은 열입니다. 열에 의해서 온도가 변하는 거죠. 2번. 섭씨 온도 15도씨는 절대 온도로 바꾸면 288. 288이죠. 더하기 273을 하면 되죠. 288 켈빈이고 하씨 온도로 바꾸면 59. 그래서 59도 F입니다. 59도 F. 3번.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접촉했을 때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로 뭐가 이동한다? 자, 열이 이동하죠. 또는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4번.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중에 누가 더 활발한 것 같아요? 왼쪽 그림이죠. 왼쪽 그림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왼쪽이 더 온도가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열은 어디로 이동한다? 왼쪽에서 오른쪽, 즉 기역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바로 기역이요. 4번은 기역. 안 보여요. 안 보여? 네. 책을 사갖고 오세요. 5번.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열평형.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하죠. 열평형. 네,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이라고 했으니까 열평형이라고 써도 맞아요. 상태를 이라고 불렀으니까 만약에 같아질 때를 뭐라고 하냐? 열평형 상태다라고 정의하면 되겠죠. 오케이, 문제에 따라서 한번 틀려지고요. 6번. 접촉한 두 물체의 온도 차이가 커요. 하나는 100도고 하나는 0도야. 열이 더 많이 이동하죠. 그리고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죠? 빨리 열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빠르게 이동해요. 온도 차이가 클수록. 대신에 온도 차이가 작으면요. 열이 조금밖에 안 움직이겠죠? 적게 느리게 움직이겠죠. 오케이. 7번. 물체가 열을 얻으면 분자의 운동이 빨라지죠. 빨라지고 분자 운동이 빨라질수록 물체의 온도가 올라가죠. 자, 물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아까 말했습니다. 충돌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때려요. 열납니다. 그죠? 충돌이 많으면 열이 더 많이 나고, 열이 더 많이 나면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D. 8번. 열평형이 이루어진 구간. 열평형이 시작되는 구간은 D입니다. D. C는 지금 만나고 있는 구간이고 D에서 딱 만난 거죠? D가 시작되는 구간. 그래서 열평형이 이루어진 구간은 D입니다. 이 그래프 굉장히 잘 나올 텐데 가라는 물질은 온도가 높았던 물질이고 나라는 물질은 온도가 낮았던 물질이지. 근데 온도가 서로 이렇게 쭉 같아지고 있죠. 어느 순간부터? D라는 시간부터. 그 뒤에 만약에 D가 시작되는 분해가 1분이라고 써놓는다면 열평형이 이루어질 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봅니다. 1분이죠. 1분. 찾아주는 거. 1분이 열평형이 이루어질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9번. 열의 이동 방법과 설명을 연결하자. 전도는 디귿이죠. 대류가 니은, 복사가 기역. 기역이에요. 기이가 아닙니다. 기역이에요. 기역. 정확한 발음은 기역. 기역 아니에요. 기역. 국어도 그렇죠. 10번.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열의 이동 방법을 골라봐라. 에어컨은 방의 위쪽에 설치한다. 왜 그럴까요? 니은입니다. 에어컨에 나오는 바람은 찬바람이죠. 찬바람은 밑으로 내려가죠. 왜? 뜨거운 공기를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거 내려오는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을 전부 다 대류라고 해요. 니은에 해당하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기 문제는 없지만 온풍기는 위에 설치하는 게 좋을까? 아래 설치하는 게 좋을까? 아래입니다. 왜? 따뜻한 공기를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만약에 학교에는 왜 위에 설치 있어요? 세게 밀어요. 세게 밀어요. 세게 밀어서 괜찮아요. 또는 위에서 그냥 차곡차곡 차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 2번 적외선 카메라로 물체의 열을 감지한다. 디귿.
이게 복사입니다. 적외선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선이에요. 이거 선생 얘기했나요? 자, 태양으로부터 자, 빛이 옵니다. 빛. 자, 빛이라는 것이 오는데 빛 속에 열도 포함돼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볼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빨주노초 파란보를 볼 수 있습니다. 빨간부터 파란보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 가능하다. 보일시 보는 게 가능한 영역 그래서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가시가 그 가시가 아니라 가능하다. 보일시 보는 게 가능한 광선입니다. 빨주노초 파란보는 보는 게 가능해요. 근데 빨간색을 다른 말로 적색이라고 해요. 적색. 보라색을 다른 말로 자색이라고 해요. 적색을 벗어난 색. 그것을 적외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색 외선. 자색을 벗어난 색. 이거를 자외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적자. 자, 그래서 이 전체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어떤 빛이에요. 그래서 적외선을 이용한다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다. 전부 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빛을 이용하는 거니까 무슨 방법을 통해서 오는 겁니까? 기울. 복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적외선을 이용한다 했으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아무 물질의 도움 없이 오는 바로 복사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다가 그래서 디귿의 단위예요. 자, 뜨거운 국그릇에 담가둔 숟가락 손잡이 부분이 뜨거워져요. 이거는 젖는 거죠. 기역. 뭐라고 해가지고 자, 아까 열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열량 공식, 열량짜리 품질 좋은 시합탁으로 기억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비열의 단위, 비열의 정의와 비열의 단위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더 많은 일을 들진 않을게요. 물의 비열은 1이고 모래의 비열은 0.19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호를 넣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비열을 구해보니까 1이 나왔어. 이 물질은 물이죠. 어떤 물질의 비열을 구해보니까 0.19 나왔어. 이 물질은 뭐예요? 모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비열을 구하면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열을 가지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비열은 각각의 물질의 그래서 고유한 특성이에요. 비열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 비열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학교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비열이 얼마인지 구해내는 실험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뭔지 알아내는 실험을 했던 겁니다. 알루미늄을 가지고 비열을 구했더니 콘크리트가 나왔대요. 이렇게 비열을 잘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잘못했던가 아니면 문제를 수도 있어. 왜? 반짝반짝. 비열이요. 1이면요. 물이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없어요. 비열이 1인 건 없어요. 그럼 0.19인 비열인 것도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게 물질의 특성이라서. 왜요? 그 물질만의 고유한 특성이라서. 왜요? 그러니까 고유한 특성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유한 왜요? 특성입니다. 세상에 너와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도플갱어. 이름도 강다영이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도플갱어. 도플갱어? 이상한 이름을. 근데 도플갱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차원의 모래. 넌 누구냐? 나 0.1짜리 모래라고. 내 모래 만나자. 이렇게. 뭐야. 마지막 건 생략. 됐고요. 자, 그렇다면 예제 문제를 잠깐 볼 건데, 여기 구리의 비열이 0.19예요. 구리. 구리. 0.19죠. 0.09. 0.9. 예제가 어딨어? 예제가 아니라 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딨어? 10페이지에 가운데 표 있죠. 표. 이거요? 이걸로 선생님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설명하는 거예요. 자, 구리하고 나 중에 누가 비열이 크니까 구리가 더 크죠? 네. 구리가 더 온도 변화를 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왜? 1도 변화시키려면 얘는 0.09를 넣어줘야 되고 얘는 1도 변화시키려면 0.03만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니까 온도 변화가 어려운 건 뿌리, 온도 변화가 쉬운 건 납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똑같이 1도씩 올리려면 어디에다 더 열을 많이 넣어줘야 돼? 구리에다가 더 많이 열을 넣어줘야죠. 똑같이 1도 올리려면 몇 배 많이, 납에 비해서 몇 배 많이? 3배 많이. 왜? 비열의 차이가 3배니까 가해줘야 되는 열량의 차이도 3배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또한 뭐 문제도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런 얘기가 10페이지 가운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 열량의 금속의 비열 측정하는 것들은 이제 예제를 통해서 또 해보도록 하고요. 예제가 어디 있어요? 뒤에 문제들 나와요. 뒤에 문제들 한 문제 뽑아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비열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연용량에 대한 개념을 배워볼 건데 이거 보세요. 연용량. 이거는요? 어? 이거는요? 이상 뭐야 설명? 이거랑 연결해서 이렇게 한 거야. 아. 일부러 안 지운 거야, 그래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 자, 연용량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연용량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같은 질량에 똑같은 질량을 가진 냄비. 이만한 냄비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똑같은 질량을 가진 뚝배기가 있어요, 뚝배기. 잘 들으세요. 이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냄비의 질량. 냄비가 이만큼의 질량이 있고요. 뚝배기도 똑같은 질량이 있어요. 근데 누가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갑니까? 냄비가 더 빨리 올라가죠. 왜 빨리 온도가 올라가는지를 얘기할 겁니다. 물론 비열이 작아서 그런 거 맞아요. 자, 그런데 그 전체를 합쳐서 뭐라고 표현하냐? 열용량을 표현하는데요. 자, 냄비는 열 용량을 써본다면 냄비가 담을 수 있는 열의 양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똑같이 냄비하고 뚝배기를 똑같이 100도로 올려놨어요. 100도로 막 올려놨는데 불을 딱 껐습니다. 누가 더 먼저 식어요? 냄비가 먼저 식죠. 냄비가 먼저 식는다는 말은 냄비가 갖고 있던 열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즉 열을 담고 있는 용량이 얘가 작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얘가 가진 열의 용량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만큼밖에 안 갖고 있네?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얘는 열을 더 많이 갖고 있죠. 개념적으로 이만큼을 갖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열의 용량.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냄비하고 뚝배기한테 똑같이 같은 시간을 가열합니다. 열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봐봐요. 같은 시간 몇 초냐? 우리 한 10초 정도 시간 동안 가열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1초마다 하나씩 열이 차들어가요. 봐봐요. 여기 냄비는 똑같이 10초를 가열하면 몇 도 올라가냐? 일단 예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온도가 올라갈까? 냄비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왜 많이 올라가는지를 개념적으로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봐봐요. 10초 동안 가열 겁니다. 1초 이만큼 찼어요. 열이 2초 이만큼 찼어요. 3초 이만큼 찼어요. 4초 찼어요. 5초 찼어요. 6초 채웠더니 꽉 찼어. 더 열이 들어갈 데가 없대요. 온도를 올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7초부터는 1도, 8초, 9초, 10초 온도가 몇 도 올라갔어요? 4도씨 정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정확히요? 예를 들어서 자, 얘를 봐요. 얘는 연료량이 크다 보니까 1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인데 아직도 안 찼죠? 8초, 9초, 10초 했는데 아직도 안 찼어요. 4초인데 여기 꽉 찼지? 온도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안 올라갔지? 얘는 그대로 0도씩 남아있습니다. 냄비가요? 만약에 선생님이 조금 더 많이 그려서 얘가 뭐 8초, 9초 해놓고 10초 동안에 하나만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 1도씩 올라가겠죠? 즉, 열을 많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온도는 많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열을 조금밖에 못 채우니까 나머지는 다 온도 올리는데 그 열이 사용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열 용량의 개념이 그런 개념적으로 그려봐야 되고,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냉각을 볼게요. 냉각. 냉각을 똑같이 10초 동안 식혀볼게요. 냉각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더 이상 뺄 열이 없는데요? 온도 떨어뜨리자. 그렇죠? 온도가 1도, 2도, 3초 뚝 떨어집니다.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10초 동안 4도씨였던 녀석이 0도씨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온도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델타 T가 4가 되겠죠. 얘는 봐봐요. 10초 동안 내가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까지 딱 떨어지니까 더 이상 열이 없는데요. 나머지 1초는 1도를 떨어뜨려 갑자기 떨어지는 겁니다. 몇 도로? 0도씨로. 똑같이 0도씨로 떨어지는데 얘는 온도 변화량이 얼마밖에 안 돼? 1밖에 안 되죠. 열 용량이 크니까 온도 변화량이 되게 작은 거고요. 열 용량이 작으니까 온도가 금방금방 올라갔다가 금방금방 떨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열 용량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원에서 외워줘야 될 식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배웠던 뭐 열량짜리 품질 좋은 시암탕이라는 요 공식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잘 보세요. 배우는 방법이에요. 열 용량은 단위가 표현을 대문자 C로 표현합니다. 이걸 구하는 공식은 소문자 C 곱하기 M이에요. 소문자 C 곱하기 M. 소문자 C가 뭐였죠? 비열. 비열 곱하기 질량을 구해요. 뭔가 하나 빠져있죠. 온도의 변화량이 빠져있죠. 그래서 이 열 용량은 뒤에 온도 변화량이 빠져있는 걸 가지고 열 용량을 구합니다. 이걸 뭐 CCM이라고 외우기도 하고요. 또는 뭔가 하나 빠져있는 걸 가지고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연령량이 C라는 걸 기억해야 되죠? 연령량이 C라는 걸 기억할 때 이렇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았던 걸 이 그림을 기억합시다. C. 부족해. C가 두 개 더요. C가 두 개 더요. 안 돼요. 기억나니까? 그래서 연령량은 C가 두 개 들어간 요 공식이라는 거예요. 요 그림을 기억해서 이걸 유추해냅시다. C는 CM, CCM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알았다면 저거 진짜요. 뭐 아까 이상한 요래야. 이상한 이 아이 뭐야? 이상한 왜요? 아, 진짜. 자, 우리가 배운 요 두 가지 공식, 연용량이라는 요 공식과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배웠던 열량짜리 퀄리티 좋은 시암탁이라는 공식에서 이 두 개의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부터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문제에서 자 어쩌고저쩌고저쩌고해서 열량을 구해라. 열량은 얼마냐? 열량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럼 열량은 Q로 구하죠. 열량짜리 품질 좋은 시암탁으로 구하면 됩니다. 또 문제에서 이번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번에는 비열을 구해라. 비열은 얼마냐? 비열을 구하는 방법은요? MT분의 Q. 그렇죠. C만 남기고 MT를 넘기면 되죠. C는 MT분의 Q입니다. Q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죠. 이거를 알면 충분히 우리가 변형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문제에서 블라블라 하더니 질량을 구하래요. 질량을 구하는 CT분의 Q. 그렇죠. CT분의 Q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온도의 변화량을 구하래요. CM분의 Q. 델타 T는 CM분의 블루가 되죠. Q가 되죠. CM.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문제에서 델타 T를 구하라가 안 나와요. 처음 온도가 0도씨였는데 나중 온도가 얼마인지를 구해라. 먼저 델타 T를 구하면 델타 T가 4가 나왔어. 그럼 나중 온도 몇 도예요? 4도씨가 되는 거죠. 근데 4인데요. 마이너스 4인데 어떻게 알아요? 열을 가해주면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열을 가해줬는지 뺏었는지 문제에 주어집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델타 T를 구해서 이게 답이라고 써놓고 낮췄어 이러면 안 돼요. 낮은 온도를 얘한테 더해서 낮은 온도를 구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거 주의해줘야 돼요.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되게 단순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지금부터가 조금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걸 잘 이해한다면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 두 공식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CM, CM. 그래서 CM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열량을 구하는 또 다른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C 곱하기 T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열량을 구하는 또 다른 공식. 시암탕으로만 알았었는데 지금은 열용량을 문제에 줬어. 뭐예요? 비열하고 아무것도 안 주고 열용량이 이만큼이나 됐어. 그리고 온도 변화를 줬습니다. 그럼 열량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변형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CM이 C니까. 이해됩니까? CM이 C니까.
됐죠? 반대로 연료량을 구하는 공식을 또 할 수 있어요. 연료량을 구하는 또 다른 공식. 자, 봐. CM이죠. 근데 CM이 뭐예요? CM은 뭐야? CM만 남기고 나머지가 넘겨봐요. T분의 Q래죠. 맞습니까? 자, 이거를 연료량을 구하는 또 다른 공식. CM이 T분의 Q니까 C는 델타 T분의 Q로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료량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연료량 공식이 뭐가 있냐? C는 델타 T분의 Q로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문제에서 연료량을 구해야 하면서 비열하고 질량을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열량하고 온도 변화를 줬어. 어쩌라 이러니?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공식을 변형시키면 델타 T하고 Q를 가지고도 연료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형태예요. 이렇게 공식을 변형시켜서 다 사용하는데 이 두 개를 써놓고서 막 조합해봐요. 다 나와요. 오케이. 뭐 어딨어? 무슨 암기법이었죠? CC? 네, CC. 어디 많이 만드는데. 그지? 대문자 C하고 소문자 C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대문자 C가 연료량이고 소문자 C는 비열이죠. 그죠? 원래는 둘 다 크기가 똑같았대요. 둘이 캠퍼스 커플 CC였습니다. CC였는데 길을 가다가 깡패를 만나니까 한 놈이 도망갑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작아진 놈이 도망가죠. 그러면 얘는 비열한 놈이죠. 그래서 작은 C가 비열, 큰 C가 연료량. 이렇게 작은 C, 소문자 C가 비열. 요 얘기 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못 외울까봐. 자, 그럼 이 연료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선생님들이 좋아한다는 바다 그림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거? 바다 있잖아. 우리 이쪽 낮에는 풍이고 유풍이 불고. 난 이거 좋아하는데. 환경이 이렇게 입맛을 선생님 항상 여기다가 이렇게 여자를 그리죠.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렇게 여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이 여자가 낮에도 기다리고 밤에도 기다려요. 낮에도 밤에도 기다립니다. 자, 낮이 됐어요. 해가 떴습니다. 딴딴딴 해가 떴어요. 자, 여기는 모래고요. 여기는 모래고, 즉 육지죠, 육지고 여기는 물입니다. 물. 액체. 물. 자, 육지가 바꿨다. 육지가 바다가 물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해가 비칠 때는 누가 먼저 뜨거워져요? 모래가 먼저 뜨거워집니다. 왜 뜨거워집니까? 비열이 작아서. 비열이 작다. 비열이 작으면 모두 작아요. 연료량. 연료량도 작죠. 즉 열을 담을 수 있는 양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얘가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가. 그러면 생각해 볼 거는 이 모래 위에 있는 공기와 물 위에 있던 공기를 생각해야 돼요. 이 공기를 A라고 하고 이 공기를 B라고 한다면 A 공기는 모래 위에 있었고 B라는 공기는 물 위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뜨거워집니까? A가 먼저 뜨거워져요. 얘가 먼저 뜨거워지니까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되는 성질이 있다고요?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대류에서 올라가 버려요. 여기 빈 공간이 뻥 생기죠? 뭐죠? 진공이 됩니까? 진공? 공이 없어. 아니죠. 이 빈 공간을 누군가 채워야 되죠. 어디서? 옆에 있던 공기가 이렇게 밀려오는 겁니다. 공기가 이렇게 밀려오면서 여자의 머리를 뒤로 흩날리냐. 낮에는 그래서 무슨 풍이 부는 거야? 바다로부터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거죠. 이건 무슨 풍이라고 해요? 해풍입니다. 낮에는 바다에서. 낮에는 멋있어요. 낮에는 바람이 바다로부터 불어오니까 뒤로 찰랑찰랑 우리 님은 언제 오시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찰랑찰랑 멋있는 바람이 불어요. 자, 그런데 밤이 문제예요. 그래서 밤에도 기다려요. 밤에도 기다리는데 다시 밤이 되면은 거꾸로 육지와 바다 중에 누가 먼저 식습니까 이번에? 모래가 먼저 식지. 비열이 작으니까 온도 변화가 크죠. 모래가 먼저 쭉 식어요. 그래서 밤에 모래는 차가운데 밤에 이제 텐트처럼 잘 때 모래는 차가운데 물 속에 들어가면 따뜻합니다. 상대적으로. 입니까? 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밤에는 모래와 물 중에 누가 상대적으로 따뜻하다는 겁니까? 물이 따뜻하니까 물 위에 있는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해요. 그래서 이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얘가 위로 상승해요.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어디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뒤에 있는 공기가 앞으로 이렇게 불어와야 되는 거죠. 이 여자는 낮에는 멋있었어요. 멋있었는데 밤에는 앞으로 이거 씨 뭐야? 사람들이 이상한 여자 보고요. 아무튼 자 밤에는 육지로부터 바람이 불어 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육풍인데. 선생님 연기하는 무섭대요. 그래서 밤과 낮의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 즉 이걸 합쳐서 해륙풍이라고 해요. 해륙풍. 해풍과 육풍을 합친 말입니다. 해륙풍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열 때문입니까? 근본적으로 열 때문이죠. 네? 1차적인 이유는 열 용량 때문입니다. 열 용량 때문이고요. 열 용량이 차이나는 이유가 바로 비열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열 때문에. 이해됩니까? 열 용량과 비열. 그 다음에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저게 뭐예요? 퀘스천. 여기는 탕이에요. 탕. 70도씨짜리 물이 가득 차 있는 탕이고요. 죽여볼까요? 100도씨라고요? 100도씨짜리 물이 차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한증막 속에 수증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온도가 몇 도로 갔더니 100도씨. 똑같은 100도씨입니다. 100도씨. 근데 얘는 물이고 얘는 수증기예요. 수증기. 사람이 여기 들어갑니다. 사람이 여기 들어갑니다. 거기 살아요. 자, 여기서는 죽죠. 여기서는 삽니다. 이런 차이점이 왜 발생하냐는 거예요. 왜 발생하냐? 기체는 더 작은 기혈을 가지고 아, 근데 사이 거리가 있어. 자, 정확한 원인은 봐요. 물과 수증기는 다른 물질입니까? 같은 물질이죠. 근데 단지 상태만 다를 뿐이지. 그때 선생님이 좀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는데 정정할게요. 상태가 다를 뿐이지 같은 물질이에요. 같은 물질이라면 물질의 고유한 특성인 비열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물이든 수증기든 뭐는 똑같아요? 비열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봐봐요. 그럼 열경량이 봐봐요. 이 물은 이만큼 있죠. 근데 여기도 그만큼의 물이 다 들어있습니까? 아니죠. 수증기니까 기체니까 퍼져 있으니까 뭐가 작다는 얘기야? 질량이잖아. 질량. 즉 얘는 질량이 엄청나게 크고요. 얘는 질량이 작은 거예요. 그렇죠? 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C하고 N을 곱하는 값이 뭐예요? 열용량이죠. 얘는 열용량. 요 열용량과 이 열용량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큰 거예요? 질량이 큰 얘가 더 열용량이 큰 거죠. 열을 많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그 많이 담고 있는 열을 나한테 다 주죠. 죽는 겁니다. 그죠? 얘는 열용량이 어때요? 작으니까 나한테 줄 열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거. 시원하네. 되는 거예요. 얘니까 뭔 차이 때문이다? 얘도 열용량의 차이 때문입니다. 얘는 틀리죠? 이유가 틀리죠? 얘도 이유는 열용량 때문인데 이렇게 사람이 죽고 안 죽고 차이가 나는 게 이유가 비열 때문입니까? 아니, 질량 때문에 그래요. 질량. 근본적인 원인이 얘는 질량이고 얘는 비열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둘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전체 내용입니다. 일단은 끝나네요. 오. 일단은 반. 일단은 반이 끝나네요. 뒤에 나와 있는 열 팽창은 되게 쉬워요. 훨씬 더 쉽습니다. 금방 끝나. 11페이지에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볼게요. 지금요? 지금